안녕하세요, 나리예요. Today I'm going to film about my English. Like people ask me question, how did you learn your English? Where did you learn it? I simply answer them, I taught myself. Some people think that can't be true, but it is. And I'll explain the details about it. I may be a little bit different from like everyone else in Korea, but I believe still I can share this idea how I learned my English, and I want to encourage everyone can do it. So if you're curious about how I learned my English, then keep on watching. 오늘은 한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유니 가신 건가요? 간호 준비하고 있는데 IELTS 너무 힘드네요. 팁 좀 공유해 주세요 라고 남겨주셔서 영어 공부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호주 이민이나 호주 간호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아마 영어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이제 간호를 공부하려면 영어 점수를 좀 많이 요구하기도 하고, 이민을 오려면 이제 점점 그 영어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한다는 거는 뭐 물론 그런 테스트나 학교 이런 걸 패스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이 호주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영어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뭐 저도 영어를 막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왔고 그걸 바탕으로 유학을 오게 됐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조금 남들하고는 다른 배경을 좀 가질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쭉 계신 분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는 어렸을 때 인도네시아라는 곳에 가서 한 10년 정도를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외국에서 살아서 영어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게, 인도네시아는 영어권 국가가 아니고 인니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안타깝게도 한국국제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의 모든 커리큘럼은 한국과 동일한 그런 방식으로 배워서 영어를 뭐 리딩이랑 라이팅 뭐 이런 정도는 조금 학교에서 리스닝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조금 훈련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학교 공부는. 그러니까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살았던 환경이 특별히 저한테 영어와 더 친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환경은 제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걸 영어를 배운 그 과정은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일단 배경 설명은 여기까지 드렸고,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영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거였어요. 제가 이제 외국에서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이제 한국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야, 너 영어 좀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영어는 모르고 인도네시아 말 조금 배웠다 라고 하니까, 야, 외국에 가면 영어를 해야지 왜 인도네시아 말을 했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맞고, 자존심은 그때 되게 상했지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를 해야지 그 외국이나 이런 데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저는 약간 그 당시에 그 환상이 좀 생기기 시작했었거든요. 그 영어권 국가에 대한 환상? 뭔가 좀 영어를 하는 나라는 좀 더 격이 없고 좀 평등하고 자유롭고 뭐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영어권 문화들이 주는 그런 뭔가의 그런 분위기? 그런 거에 조금 빠져 있어서 영어를 배워야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한 중학교 정도였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정도였는데, 내가 진짜 영어를 배워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호주에 그때 한 3주 정도 뭐 랭귀지 스쿨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크게 뭐 배우는 건 없었고, 노는 그냥 이제 거기 있는 국제 학생들이랑 노는 이런 데를 가봤어요. 근데 진짜 제가 영어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약간 그 감이 왔던 것 같아요. 영어라는 게 진짜 이렇게 중요하고 잘해야겠구나. 그래서 영어를 더 열심히 배우는 계기가 그때 이제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랭귀지 스쿨 갔을 때는 진짜 뭐 홍콩 애들, 이탈리아 애들 진짜 다 영어 못하는 애들이랑 친구니까 그 애들이랑 이제 만나서 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게 그냥 다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실질적인 공부가 됐다기보다는 그런 모티브가 생겨서, 그걸 갔다 오고 나서 정말 매일매일
프렌즈를 봤어요.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하시는 분들이 프렌즈 보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는 프렌즈를 매일 봤어요. 매일. 그리고 이 다음 대사 뭐가 나오겠구나 이걸 다 외울 때까지 봤는데 너무너무 그게 저는 재미있었고 그 캐릭터들을 되게 잘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런 삶에 대한 그런 특징들, 뭔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클래스들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녹여놔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봤고 그거에 되게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프렌즈를 제가 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항상 자기 전에 봤어요. 자기 전에 노트북을 이렇게 침대 옆에 켜놓고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이제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몇 달 지나고 한 1년, 2년 지나고 하니까 이제 꿈도 영어로 꾸고 생각도 영어로 하고 약간 그게 이제 몸에 인이 박히니까 다른 이제 영화나 이런 것들도 찾아서 계속 이제 그게 달아질 때까지, 외워질 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반복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되게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늘었어요. 근데 그건 되게 일방적인 좀 영어 스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영어 스킬의 네 분류를 보통 하잖아요. Speaking, Writing, Listening, Reading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listening하고 speaking은 조금 이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따라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20살 때 대학을 붙고 남동생이랑 호주로 다시 이제 여행을 갔는데 그때는 조금 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때 이제 이야기를 영어로 하면서 조금 이제 아 내가 이제 자신이 붙었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저의 영어는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내가 영어에 관심이 있어서 되게 꾸준히 봤던 그 드라마들, 반복하면서 외웠던, 연습했던 그 영어들, 그게 지금 저의 영어의 자원이에요. 그래서 그 몇 년간의, 그 5, 6년간의 그 경험이 저한테 이제 자원이 된 거고, 나머지 스킬들은 사실 제가 뭐 아카데믹 그런 스킬을 요구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한 거지, 그 이상 크게 막 늘지도 않았고, 크게 막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호주 간호 유학을 온다고 했을 때가 대학원도 이미 다 졸업한 나이였고 그 회사도 이제 다니고 있었어가지고 크게 영어 공부를 손 놓은 지가 꽤 됐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IELTS 시험을 일단 봐보자, 내 상황이 어떤지를 좀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한 번 봤는데 그냥 뭐 낼 수 있는 정도의 점수가 나와서 그냥 어플라이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라이팅만 저는 좀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스피킹이고 7.0을 받았고 제일 낮은 게 이제 라이팅이었는데 5.5였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언제 제가 아카데믹 라이팅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뭐 이거는 대부분 비슷하시겠지만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냈는데 그 랭귀지 스쿨을 다니던가 0. 그 5점을 더 높여야 되거든요. 이치가 6.0이어야 돼서 IELTS 6.0이어야 돼서 아니면 한국에서 시험을 또 계속 봐서 와라 했는데 그 점수를 만들어서 와라 했는데 저는 그렇게 막 공부하는 식의 공부는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앉아서 막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험을 막 돈을 내고 봐야 되고 학원을 계속 다녀야 되고 뭔가 이렇게 좀 너무 고시생같이 막 이렇게 하는 공부 싫어가지고 그냥 랭귀지 스쿨 가겠다 해가지고 저는 일단 입학이 된 거죠. 그래서 랭귀지 스쿨을 10주를 다녔습니다. 3달 정도? 근데 그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때 이제 그 에세이나 라이팅에 대한 그런 감각? 그런 것들을 되게 한국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가 배웠던 것들하고.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배우면서 되게 지금은 공부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이제 에세이를 좀 더 잘 쓰고 싶은 욕심? 뭐 이 정도는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좀 요약을 해보자면 본인의 영어 실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해서 감각이 떨어진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해왔던 그 미국 드라마나 영국 드라마 이제 영어로 된 것을 자기가 이제 관심 있게 계속 외울 때까지 볼 수 있는 것들을 정해서 계속 그 공부를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특정 기술이 부족하다, 저처럼 이제 라이팅이 부족하다,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어디선가 체계적으로 배워서 이 점수를 조금 높이는 거에 목표이신 분들은 저는 뭐 한국에서 학원을 다니셔도 되겠지만
호주에 있는 랭귀지 스쿨을 오셔서 직접 이 호주 그 학업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그거에 대한 영어를 배우셔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어디에 계신지,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스스로 좀 판단을 하시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영어 공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호주 유학,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